네, 오늘은 이제 반드를 할 건데요. 반드는 이제 스탁하고 다르게 보통 우리가 Fixed Income Securitie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Fixed Income Security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자산인 반드를 샀을 때 소유자한테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제 일정한 쿠폰을 이제 주기적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디폴트를 하면 캐시플로우가 끊어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디폴트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 쿠폰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를 Fixed Income Securities라고 부르는데, 반드는 생각보다는 이게 만만한 그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형태의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런 것들도 실은 다 크게 보면 그 반드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어떤 거는, 어떤 반드는 쿠폰이 일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쿠폰이 보통 연간 6% 이렇게 보통 픽스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변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FRN, 그러니까 Floating Rate Note 그래갖고요. FRN,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MBS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거 한 거는, 채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만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폰이 있다고 그랬죠. 쿠폰이 없는 채를 할인채, 디스카운트 반드라고 부르고, 쿠폰이 있는 채권을, 쿠폰 반드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일단 5년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연간 3% 이자를 주고 이제 5년을 갈 건데, 하다 보니까 재정 흑자가 발생을 했어요. 흑자가. 그러면 정부가 그 잉여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기에 갚아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환도 해요. 익스체인지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짜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를테면 3년짜리를 발행을 해갖고 바꿔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텀이 나오고, 주식은 그야말로 그냥 앱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자, 팔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그렇게 자주 트레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잘 모르는 거죠. 계속 트레이딩 되면 이게 얼마가 공정한 가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주 트레이딩이 안 되니까 값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싼 값인지 비싼 값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에 팔리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밸류에이션 하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에 따라서 계산을 쫙 해봤더니, 예보채, 요 특정한 예보채, 얘는 지금 현재 언더프라이스. 또 지방채, 도시철도채는 예를 들어서 오버프라이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끔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인데, 이걸 보통 많이 하는 데가 이제 투자론에서 특히 이론적인 그런 인베스트먼트 파트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유진 교수님이 돌아오시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 모델을 하다 보면 수학이 좀 인볼브가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을 좀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주사위를 던지면 각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그런 확률 외에 다른 확률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이제 희한한 스토리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보통 우리가 메저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확률 법칙이 아니라, 확률은 확률인데, 다른 공간에서의 어떤 확률이 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맛보기만 한번 딱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준비 중인 새로운 코र्스가 4학년 과목에 있는데, 금융 퀀트 이론 과목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툴들을, 수학적인 툴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은 우리가 또 자주 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생소한 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들을 이제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 또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찍어내는 시장이 발행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국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만기가 5년이니까 5년 사이에 내가 빨리 팔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거래하는 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이 처음에 찍어내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바운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금융산업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머추리티가 그때 보니까 3년, 5년, 1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막 길다고 했잖아요.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호라이즌이 넓은 데가 어디가 있겠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험사, 그죠? 생보사, 뭐 이런 데는 캐시플로우가 지금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 동안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 이런 데서 이제 채권을 많이 하고요. 실은 은행이 많이 합니다. 은행은 예금 하나 들어오는 사람도 쭉 있지만 찾아가는 사람도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맞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캐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고 하는 그것을 잘 맞춰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겠다. 어떤 위험이냐면요, 이자율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운드 마켓은 이자율이 결정되는 데거든요. 이자율이. 주식시장은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고, 채권 시장은 이자율이 결정되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정하죠.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이제 기간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아주 짧은 거 있죠. 얘를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그럼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낮추면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필 때 이거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금통위원들이 임기 4년에 기사도 나오고요. 법인카드도 있을 것 같고 아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25bp 올린다, 내린다.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2%까지 내려왔죠, 그죠? 끝단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모델링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컨설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발행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갔을 때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은행채가 만기가 1년, 1년 5일, 뭐 1년 2주일, 1년 6개월, 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금부장이라는 분이 그냥 되는 대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채 발행해갖고 돈을 걷어들여서 일단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싼 가격에 발행, 즉 조달을 해서, 그죠?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은행채에 이를테면 짧은 만기,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 상대적으로 긴 만기들이 쭉 있다고 할 때 어떤 포션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발행 비용을 줄일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자로 IRR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죠, 그죠? 내부 수익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Interest Rate Risk입니다. Interest Rate Risk. Interest Rate Risk는 바젤 프레임워크, 그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그런 바젤 프레임워크에서 필라 2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별도로. 예. 그래서 그 이자율 위험을 관리한다. 즉 위험 관리와 연결이 되네요, 그죠? 위험 관리와. 그렇다고 하면 이자율 자체는 개인 또는 개별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마켓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체로 외생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어떠한 위험 속성이 있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내가 그 타격을 받겠다.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자율 위험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또 위험 관리, 채권 관련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duration, 뭐 convexity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duration은 뭐 일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onvexity는 뭐 이렇게 curvature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제 이자율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텐데 여기에 있는 참고 자료는 마침 우리가 기대 수익을 지난주까지 이제 배웠는데요.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겠냐.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실은 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뒤로 이게 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그 챕터에 있는 채권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좀 멀고요. 여기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alculating Default Adjusted Expected Bond Return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데 Expected Return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Default Adjusted 된 거 보니까 Default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 국채가 아니라 이제 회사 측이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오늘 주식이나 아니면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은 계산하는 법을 지난번에 쭉 봤는데 채권의 마켓 베타가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가 실은 종합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베타를 구해보면 1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마켓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자기 자신이 마켓의 일부, 굉장히 큰 포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같은 것은 이게 얼마나 될까? 채권이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덜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볼러틸리티를 계산해보니까 작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도 뭐 그런 관점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베타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뭐 0.1, 0.2 아주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드는 이제 큰 종류로 보면 리스크 프리 반드가 있고
리스키 반드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채가 리스크 프리고요. 예보채 이런 데도 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관여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도 거의 국채와 스프레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기관들은 이제 거의 디폴트가 없다고 보는 거고, 트리플 A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등급을 받는 그런 회사채는 이제 위험 채권, 즉 리스키 반드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또는 expected return은 그 default probability, 그러니까 부도 확률, 특정한 이 리스키 반드를 발행하는 이슈어의 그 부도 확률 되겠고요. 하나가 영향을 미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ransition of the issuer from one state of credit worthiness to another,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transition matrix라는 걸 볼 텐데, 등급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이 되면 AAA보다는 AA가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 위험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커버리가 얼마나 되느냐. 반드가 실제로 디폴트가 났을 때, 모뉴엘이 디폴트가 났을 때, 모뉴엘이 발행한, 이를테면 매출 채권이 이게 회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뭐 다 날렸다. 그럼 회수율 0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차주들로, 그러니까 이슈어들이죠. 그 발행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부도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평균적으로 한 8%. 100에 8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볼 때. 많죠. 굉장히 리스키한 비즈니스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개선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경기를 예측하나, 부도를 예측하는 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값을 매기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투자를 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기대 수익을 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값이 될까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렵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재무경제 뭐 이런 데 배우면 위험 중립 뭐 이런 걸 배우죠. 그러니까 위험 중립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가격이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더니 미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expectation을 이렇게 다른 확률 공간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은 어떻게 하냐면 위험 중립 공간으로 옮기는 건데, 우리가 있는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위험 중립적인 공간에서는 위험이 렐리번트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 중립에 대해서는 무위험이자일만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옵션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이 있는데 지금 얼마일까?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래는 언서튼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값을. 그럴 때 만약에 얘를 리스크 뉴트럴한 공간으로 이 프로블럼을 옮겨서 위험이라는 게 렐리번트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볼 거니까요.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다음에 머처리티가 만약에 만기가 동일한 새로 발행된 반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레이팅이 낮은, 신용등급이 낮은 이슈어가 발행한 채권이 쿠폰을 더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에 산업은행이 굉장히 이제 재미를 봤는데, 대우가 막 흔들릴 때, 오늘 대우 오시죠? 우리 김우중 전 회장이 요거 끝나자마자 건너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시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우가 이제 어떤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대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된 거예요. 망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글로벌 위기 때. 그 중에 픽이 된 게 리만 브라더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음모 이론을 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우가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대우가 발행한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헐값으로 산 거예요. 그때 뭐, 얼마나 쿠폰이 높았겠어요. 2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그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푹 떨어졌으니까 채권의 값도 푹 떨어졌을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울며 겨자며 틀고 있었는데, 실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높은 이자를 주고 나는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득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 그러니까 아까 부도율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키스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키스가 있고 KBP라는 기관이 있고 나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NIC. 뭐 다들 공통점은 우리 경금대를 후원해주는 회사들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키스 채권 평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현대자동차가 평가일 이시고요. 예. 신용등급이 전에는 AA 플러스였다가 쭉 가다가 이제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이름이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뭐 이런 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이런 채권 평가사들에서 2개 레이팅을 받아가지고요. 그 평균 레이팅을 씁니다. 평균 레이팅. 그래서 우리 글로벌 위기가 나왔을 때 신평사들에 대한 이제 블레임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 마찬가지로 그 채권을 발행하려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자기들 고객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을 이제 막 냈다 이거예요. 좋은 등급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세계니까 나한테 후하게 안 주는 데가 있으면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등급 받으려고 그러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회를 쭉 할 수가 있고요, 쉽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이래 가다가 좋아진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expected return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먼저 볼게요. 심플한 케이스는 뭐냐면, 캐시플로가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간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2를 투자를 하고, 한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주겠죠? 예, 쿠폰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파이가 probability that the bond will not default 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면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에 내 원금과 쿠폰, 이자를 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페이스 밸류가 이를테면 이게 액면이 10,000원이다. 1 더하기 6% 그러면 0.06 이렇게 해서 주겠죠. 그죠? 곱하기 확률이고요. 그럼 1 마이너스 파이로 디폴트가 일어나겠네요. 디폴트가 일어나면 쿠폰 잊어버리세요. 쿠폰 없습니다. 페이스 밸류에 일정한 만큼 회수율만큼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율. 그래서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을 건졌다.
그럼 회수율이 30% 되는 거죠. 예. 이게 캐시플로우고요. 그럼 익스펙티드 리턴이 어떻게 돼요? 익스펙티드 리턴은 이게 1년 후에 캐시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가격 P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원에 사서 뭐 110원이 됐다.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게 그죠? 추정한 값이거든요. 이것도 추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가 자기들 채권 평가를 할 때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등급의 채권이 평균적으로 회수율이 한 55%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회수율이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미스프라이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페이스 밸류가 예를 들어서 100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이 보통 100불입니다. 100불. 100불이고요. 그래서 100불짜리가 현재 가격 90에 팔리고 있거든요. 액면이 100인 것이 90에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쿠폰이 8%고 부도 확률이 예를 들어서 20%다. 그럼 굉장히 지금 리스키한 반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퍼센티지가 4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위에 있는 그 포뮬러를 해보니까 4.89%가 기대 수익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과 쿠폰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예. 기대 수익과 쿠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일드하고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이일드, 기대 수익 다 퍼센트로 나오니까 그죠? 좀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실은 지금 여기서 본 거는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90에 샀을 때 1년 후에 다른 파라미터가 맞다면 4.89%의 수익이 예상된다 하는 거죠. 이제 멀티 피리어드로 하는 것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마크업 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다고 하는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 레이팅이 A, B, C 등급, D 등급, E 등급 있다고 쳤을 때 가장 좋은 등급, 그 다음에 차상위, 그 다음에 얘는 디폴트 등급이에요. 디폴트. E는 뭐냐면 전기에 디폴트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이제 E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 캐피탈 파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마코프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얘는 뭐냐면 이쪽이 지금 연초 등급이에요. 이쪽이 연말 등급. 연초에 A 등급이었던 게 A 등급으로 스테이할 확률. 파이 AA. 연초에 B 등급이었던 것이 B로 스테이할 확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등급에 스테이할 확률이에요, 이게. 이거는 하향할 확률. 그 다음에 A 등급이었던 게 갑자기 서든 데스가 일어나가지고 디폴트가 일어나는 확률. 이게 이제 부도 확률인 거예요. A 등급짜리에. 그래서 A, B, C, 디폴트 E죠. 그래서 디폴트가 일단 일어나면 이제 surely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2등급이 있는 것은 2등급인 거고요. 그죠? 이런 일은 안 벌어지니까 0이고요. 0입니다. 바로 디폴트도 안 났는데 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러니까 나는 스테이 하든가 하향하든가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A로 시작했기 때문에 D로 시작한 게 아니라 A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됩니다. 100%. 이렇게 해도 100%. 이렇게 해도 100%. 이렇게 해도 1.0, 100%.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보통 우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 전이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이 행렬은 그러니까 샘플로 97%, 80%, 75%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일단 숫자를 한번 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period transition probability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A 등급인데 한 피리드 동안 A 등급에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피리드도 A 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그 확률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델은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는 쉽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 두 피리어드면 제곱. 그래서 아까는 A 등급에 스테이할 확률이 97%였는데 저게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행렬을 제곱을 시키면 94%. 예.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가면서 위험해지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하는 거고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M멀티를 써가지고 J를 J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나오겠죠. 예. K가 3일 경우, 4일, 10인 경우 쭉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10기간을 놓고 보니까 이제 스테이할 확률이 76%로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근데 10번을 쭉 곱하기는 힘드니까 그 베닝가라는 사람이 이게 엑셀 VBA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에 몇 기간이냐 10 그러면 10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튀어나올 텐데 걔는 10번을 곱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 이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등급 유지라든가 등급 전이 쉬프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에 K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피리드니까요. 이제 페이오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페이오프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이 T고요. T. N이 지금 머처리티입니다.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 전에는 뭐를 페이를 해요? 쿠폰을 페이하겠죠. 쿠폰. 그러니까 A 등급의 친구도 쿠폰을 페이할 거고요. 얘도 쿠폰을 페이할 거고, 얘도 쿠폰을 페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D 등급에 있는 아이는 D 등급에 시작에 있는 아이는 이제 회수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만기에서는 이제 프린시플을 준다는 거죠, 프린시플. 그죠? 액면가하고 쿠폰을 줄 거예요. 그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니셜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0 아니면 1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숫자가 1인데 내가 지금 보는 게 예를 들어서 A, B, C 등급의 B 등급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걔를 픽을 하기 위해서 걔를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친구가 동시에 A, B, C 등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해당 사항에 있는 요 친구를 지금 따라간다 그러면 두 번째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셀렉션 벡터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고요. 그래서 expected payoff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자, T 시점. T가 이제 현 시점부터 해서 다음 N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매 T 시점마다 지금 기대 페이오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 셀렉션 벡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페이오프는 앞에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 기간이냐 지금 현재. 그러면 이니셜이 0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T가 1이면 이게 파이고요. T가 2이면 제곱이고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반드 프라이스가 지금 100이고요. 그 다음에
쿠폰이 지금 7%고, 리커버리 레이트가 50%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금, 이를테면 5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니셜 레이팅이 B라고 하면, 아까 봤던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쭉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인포메이션 여기 주어졌고요. 기본적인 게. 여기 페이오프가 7% 준다고 했으니까, 얘가 살아있는 동안은 7%고, 그죠? 지금 이렇게 썼는데, 얘만 픽을 할 거예요. 그죠? 얘만. 두 번째 것만 지금. 요게 기본적인 트랜지션 매트릭스 97%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지금 1만큼 투자를 해요. 1만큼 투자를 하고, 그러면 첫 번째 피리드에서는 7%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 피리드는 이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페이오프가 없어요. 그죠? 네. 페이오프 없어서, 그러면 페이오프를 봤더니 쿠폰만 나온 첫 번째는 7이고요. 두 번째는 8점 얼마가 나왔네요. 그죠? 8.97, 8.42, 8.97, 8.99%, 그 다음에 88점 얼마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게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얘를 100%를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IRR을 계산을 하죠. IRR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뭐냐? 보니까 4.61%래요. 4.61%.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피리어드인 경우에도 캐시플로우를 계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서 그 금융 IT를 지난 학기 들은 친구들은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 파일을 한번 받아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계산한 게 이제 4.61%인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엑셀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 4.61%를 계산한 셀을 하이라이트를 하고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얘를 썼거든요. 얘를. 내가 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셀을 여기서 카피를 할 건데 특정한 아까 뭐 램다가 아까 50%였다고 하면 요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값들일 때 뭘까? 그럴 때는 요 기능을 쓰면 돼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쓰면 그래서 쫙 카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 레이트가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익스펙트 리턴이 작아지겠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C-rated bond sold at p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B 레이팅이었었죠, 그죠? 예를 들어 C 레이팅이라고 치자. C 레이팅. 이게 쿠폰이고요. 이게 반드가
이게 파에 팔린다는 이야기는, 파에 팔린다는 이야기는 액면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대로. 액면으로. 그래서 액면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C 레이팅이니까 일단 굉장히 리스키한 데고요. 기대 수익이 실은 높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레이트가 이렇게 높지 않으면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기대 수익이 거의 여기서부터. 근데 C 레이팅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등급인 것 같은데 보니까 부도 확률을 보니까 리커버리 레이트가 그렇게 높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채권들이 발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크본드라는 게 그런 거죠. 정크본드라는 게. 그래서 정크본드는 하나를 사기는 어렵고 여러 개 풀을 해서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망하는 건 망할 것이고 살아서 오는 친구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는 친구들의 캐시플로우를 먼저 주는 친구들로 해서 파생 상품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다음 사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좀 더 높은 좀 이렇게 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값을 더 매기면 될 거 아니에요, 더 비싸게, 그죠? 떼일 확률이 많은 쪽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싸게 팔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생 상품들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 뭐 이런 거라든가 부도 확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뭐 그냥 엑서사이즈를 해본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리얼 이그젬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AMR이라는 회사인데 AMR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의 일종의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페어런트 컴퍼니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인데 이 컴퍼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채권을 거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당연히 AMR이라는 회사는 이제 커퍼레이트 바운드를 지금 발행을 하는 거죠. 76% 가격이 지금 이거죠. 가격이 페이스 밸류가 100%라고 했을 때 76.75로 팔리면 이건 디스카운트에 팔리는 겁니다. 디스카운트에. 얘가 100에 팔리면 파에 팔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 팔린다. 그러면 뭐 110 이렇게 팔리면 프리미엄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팔리든가 파에 팔리든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에 팔리든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쿠폰 레이트가 10점 얼마니까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래서 언젠가를 봤더니 2005년 7월 20일이에요. 뭐 그때는 굉장히 황당했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에어라이너들이 뭐 실은 뭐 하다가 뭐 구조조정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렵고 그래갖고요. 뭐 테러 또 한번 일어나면 또 확 주저앉고 뭐 그런 데라서 실은 저거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니나 다를까 이니셜 레이팅이 트리플 C네요. 트리플 C. 머처리티 데이트는 2021년. 아직도 안 왔네요. 그죠? 예, 아직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게. 회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YTM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 익스펙트 리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예. 일드는 14%. 어쨌든, 얘하고 다르네요. 그죠? 예. 보통 얘가 파에 팔리면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예. 정확하게 같은데, 지금 파에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다른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드가 높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얘는 지금 이제 리스키니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페이오프를 이렇게 쭉 계산을 했고요. 이게 지금 머처리티 전에는 페이오프가 지금 5.28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미 애뉴얼 쿠폰, 그러니까 연간에
두 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2를 매 기간 6개월마다 주는 거죠. 지금은 6개월 쿠폰 주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전에는 3개월에 해서 4번 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얘들을 할 때 나왔던 진짜 레이팅 보세요. 트리플 A, 더블 A 쭉 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투자 적격. 트리플 B 이상. 투자 적격.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요 밑에 더블 B부터 이하. 여기는 스페큘러티브 그레이드. 투기 등급이에요. 투기 등급. 예. 투기 등급 하나, 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친구네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니까요. 부도율을 한번 볼까요? 부도율을 보면 트리플 A는 거의 0%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에 고객들이 연초에 등급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살아있는 친구들 쭉 해보니까 망한 애가 없다는 거예요. 뭐 거의 망한 애가 없든가 뭐 이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친구도 좀 있지만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연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트리플 A 기업이 예를 들어서 50개였는데 50개가 다 살았다. 연말에. 그러면 부도율이 0인 거예요. 다음에 또 해봅니다. 또 해봤는데 또 0이다. 그러면 두 개를 풀을 합니다. 풀을 해서 두 개 연초에 트리플 A 받았던 애들 연말에 부도한 애들 해보니까 0%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더블 A는 0.01%, 0.04%, 그 다음에 트리플 B가 0.2%, 더블 B가 이제 0.98%, 뭐 이런 거네요. 이제 싱글 B가 5%로 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이래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트리플 C면 22%. 네, 그러면 연으로 봤을 때 평균 여기서 잘 살았다가 이 퍼센티지로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때 만들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얼마를 지불하느냐. 지금 가격이 76. 얼마 %잖아요. 근데 가격을 더 지불했어요. 여기 보니까 80.39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니까 accrued interest calculation이 있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쿠폰을 6개월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내가 요날 사면 제일 좋겠어요. 그냥 계산이 간단하게. 근데 요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날 거래를 합니다. 요날.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격 저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격은 뭐냐면 이제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거든요. 오늘 사면 얼마다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75다. 75%다. 근데 요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요만큼만 더 있으면 쿠폰이 떨어지잖아요. 원 소유주한테 가겠죠. 근데 원 소유주는 여기까지만 자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봤더니 5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게 보통 코어트 되는 프라이스고요. 75라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페이를 하는 거, 이 파는 사람한테 팔 때는 이거를 요때 내가 이걸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요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게 만약에 5라고 하면 5만큼을 미리 주는 거예요.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외 직구 그러면 꼭 오는 게 인보이스가 오죠, 인보이스.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실제로 나가는 인보이스 프라이스는 이걸 더한 거. 보통 채권 가격 그러면 코트 될 때는 얘로 코트가 돼요. 얘로. 예. 그래서 얘를 클린 프라이스 더한 거를 더티 프라이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쿠르드 인터레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뭐 여기 0.036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70 뭐 6점 얼마였기 때문에 걔하고 얘를 더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실제로 얘가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캐시플로우를 요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거기 때문에 2021년 아까 25년 그랬나요? 그러니까 한참 있겠네, 그죠? 저쪽으로 6개월마다 쭉 있으니까 걔를 쭉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하는데 얘가 보니까 이거를 안 쓰고 실제 날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을 계산해서 이제 그 익스펙트 리턴 2.49%를 계산할 건데 얘가 실제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IRR이 아니라 XIRR 함수를 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 나중에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익스펙트 리턴이 계산된다. 지금 현재 내가 지불한 실제 가격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쭉 받을 거를 두 개 레이쇼 취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기대 수익을 계산한다. 그죠? 근데 조금 전에 계산한 거는요. 이제 이 쿠폰 페이는 6개월마다 하는데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보통 연초 연말 기준이거든요. 연초 연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1, 2, 3, 4 이렇게 제곱으로 쭉 올라가면 실은 맞지 않는 약이죠. 분기별 그러니까 세미 애뉴얼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표시된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일종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해야 6개월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걸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엑셀 안 돼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잘 정의가 되면 내가 가우스엔 함수 SQRT를 써서 딱 집어넣어 보면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계산할 때는 지금 계산할 때는 여기에서 연간 있는 것을 이렇게 연간 있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실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1과 2분의 1이 돼야 되고 쭉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6개월짜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6개월짜리로 어떻게 만드느냐 마찬가지로 또 김조교를 부르면 되겠죠. 김조교가 아니고 여기 보면 매스메티카를 이용을 하면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제가 그때는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걸 봤더니 매스메티카에서는 계산한대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원래는 전부 0이고 1, 1이고 여기 전부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너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approximation 에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0000으로 바꿀 거예요. 0으로 쭉 바꾸면 이렇게 더해서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조정을 해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인 거예요. 그죠? 실무에서는 얘를 올려준다. 아니면 이런 숫자를 조금씩 바꿔줘도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되게끔.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그래서 참고로 이 특정한 오서가 한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나온 것들 0으로 돼야 되는 것들은 전부 했다는 거고요.
뭐, 이제, 보면, 그렇죠? 뭐, 2가 숫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2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걔를 0으로 둔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들은 다 0으로 둔다. 그리고 default probability, 그 D 컬럼 하에 있는 숫자를 조정을 해서 더해서 1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default probability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 그래서 해놓고 보면 이렇게 튜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2.49 뭐 이런 숫자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게 기대 수익이잖아요. CAPM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죠, 그죠? 얘는 알고 있습니다. 얘도 알고 있고요. 얘도 뭐 적절하게 가정을 하든가, 뭐 과거의 평균을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바운드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베타는 어떻게 계산해요? 베타는 이거 나누기 얘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굉장히 얘보다는 클 것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채권이 덜 위험하다. 볼러티리티도 낮고요. 그래서 얘가 낮으니까 이게 이 숫자가 작을 것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지만 해보면 얘가 되면 10%고 얘가 이를테면 0%라고 가정을 그냥 해버리고 0%라고 하면 얘가 10%면 이게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통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7%다. 그럼 옛날에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익률이었거든요. 뭐 15%뭐 이런 게 과거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익숙해진 건데 이제 자산들이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니까 기업의 성장도 둔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얘가 한 7%, 얘가 한 3%, 얘가 뭐 한 2.5%.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이셔를 취해보면 굉장히 작게 나오겠네. 그래서 바운드 마켓의 베타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스터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현대차가 주식도 발행했고요. 채권도 발행을 했어요. 근데 베타가 서로 다르네요. 그죠? 채권 베타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신용등급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등급이 뭐냐? AA. 그 부도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부도율과 트랜지션 그것 때문에. 근데 주식 살 때는 신용등급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런 것들 배울 때 왜 이 회사는 주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까? 데트로 안 하고. 데트가 채권이잖아요. 데트가. 그런 이슈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퍼즐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하게 우리가 바로잉을 하려고 그러면 에쿼티, 즉 주식과 그다음에 데트
이 채권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관리,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짧은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디폴트 프로바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익스펙트 리턴을 계산하는 것을 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신평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고객이 총 뭐 600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가지고 그 해의 것을 그 다음에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걸 매년 합니다. 매년. 그리고 그 매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부침이 있으니까 그죠? 기업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 레이팅은 보통 한 번 내면 한 3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한 3년 정도는 이 회사가 이 등급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레이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 한 거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풀을 해서 아까 10년 동안 했다. 그럼 10년 동안 전부 여기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꺼번에 해갖고 그런 평균 개념으로 한 그런 것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레이팅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싱 했을 때는 그 장기적인 트랜지션 매트릭스 씁니다. 닫을까요 이제? 예, 상대적으로 뭐 짧은 페이지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 기본적인 텀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자꾸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채권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 뭐 리스키 바운드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 프리 바운드하고 뭐 2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하나의 유니파이된 프레임워크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용어 나오면 용어 따라가서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뭐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는 이슈구나 뭐 이런 것들만 좀 따라갈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용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제로 쿠폰 반드는 말 그대로 쿠폰이 없는 반드예요. 쿠폰이 없는 반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체로 1년 미만짜리입니다. 맥시멈 1년짜리까지가 쿠폰을 보통 안 줍니다. 그냥 1년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그냥 그 페이스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밸류를 이를테면 N 기간 후에 1을 주니까요. 1을 주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임 밸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쭉 그로우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게 N 기간 반드지만 그래서 지금 0시점에서 1, 2 해서 N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쿠폰을 안 주고 마지막에 1 하나만 딱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디스카운팅을 할 때 이제 N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까 맥시멈 1년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뚱맞게 N 기간이냐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뭐 1년짜리가 쿠폰이 없으면 그냥 1년 후에 1을 주는 것인데 지금 얼마냐? 디스카운트 하는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팟 레이트거든요. 현물 수익률 스팟 레이트거든요. 근데 1년이 넘어가 3년짜리다. 그러면 쿠폰을 주잖아요. 물론 나눠가지고 주지만. 그러면 끝날 때 1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쿠폰도 주고 마지막에 그것도 주죠.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3년 후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걔가 지금 현재 어떤 가치일까?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N시점, 지금부터 N시점 떨어져 있는 때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는 얘로 할인하면 되는 거네요. N기간만큼. 그래서 5년이다. 그럼 5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1 더하기 2로 5번, 동일한 숫자 5번을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현재 가격이 나온다는 현가가. 그런 숫자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근데 5년짜리는 불행하게도 1만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마치 이런 특성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바꿔서 이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그래서 그게 쭉 가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스팟 커브라는 거예요. 스팟 커브. 그래서 이제 스팟 커브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채권을 들고 있는데요. 채권들이 계속 미래 캐시플로가 주 쿠폰들이 나올 거잖아요. 만기도 돌아오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가 가치가 얼마인가를 딱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 채권이 바로 매번 순간적으로 막 계속 트레이드가 되면 주식처럼 전광판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격을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일 서로 다른 N에 대해서 이 숫자를 누군가 발표를 하면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는 캐시플로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가치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킹 투 마켓 하는 거거든요. 즉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가평가사 이야기 했었잖아요. 세계 회사. 그 시가평가 회사는 결국 얘들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신용등급도 만들어내지만 그거는 이제 모회사가 하는 거고 시가평가사라고 보통 부르는 것은 그 모회사의 자회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채권 같은 걸 많이 들고 있는 데다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시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시가를 계산을 해요. 마킹 투 마켓을 안 하면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다음 북밸류예요. 북밸류. 내가 살 때 얼마였느냐. 아직 거래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 가치대로 내가 시장 가격에 맞춰 재평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자꾸 변하니까 그죠?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괴리가 나겠죠. 그죠? 나는 뭐 채권을 10조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갑자기 뭐 푹 상승을 해갖고 7조밖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북으로 있으면 그냥 10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또 10조를 처음 주고 샀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북밸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 때 북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킹 투 마켓을 해라. 이게 이제 그 바젤 프레임워크에서 그 은행의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스팟 레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연히도 YTM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YTM 뭐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0.95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옵저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N기간 후에 2를 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쿠폰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를 할인을 시켜갖고 이제 양쪽이 같아지는 거죠. 양쪽을 같게 하는 하나의 숫자. 얘가 이제 YTM입니다. 근데 중간에 막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걔도 적절하게 동일한 Y로 다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팟 레이트하고 좀 다른 개념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건 뒤에 이제 쿠폰일 때 나오는 거고요. 얘를 왜 N기간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7%다 계산이 될 텐데 그 숫자는 뭐냐면 얘가 N기간이지만 연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항상.
이자율이라는 것은 2년짜리 이자율이다. 그러면 첫 번째 7% 받고 두 번째 7% 받아가고 14%가 이게 2년짜리 이자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7%가 연간 적용되는 거 있죠. 연간. 그래서 연간 적용되는 이 숫자로 n번을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이 숫자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려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클래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갈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좀 자세하게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